읽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과 전문의 박세영 선생님 모셨거든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박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람의 신체와 일상, 삶에 있어서 균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력 또한 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시력이 발달하는 어린 나이부터 양안의 균형을 잃게 될 경우 소아 약시가 생길 수 있고 그 상태로 시력이 굳어져 영구적인 시력저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최근 어린이 약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소아 안과 질환 중 하나인 소아 약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키는 20살 전후까지도 큰다고 하는데 시력은 10살 이전에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 건강에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인 소아 안과 질환이라고 하면 약시 꼽을 수가 있죠. 약시는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약시란 안과 정밀 검사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안경을 껴도 두 눈 모두 시력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두 눈의 시력이 두 줄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네. 즉 오른쪽 눈 교정 시력은 1.0인데 왼쪽 눈 교정 시력이 0.7인 어린아이에서 안과적 검사상 다른 이상은 없는데 좌안의 시력이 잘 안 나온다면 약시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교정 시력이란 안경을 통해 최대한 잘 볼 수 있는 시력을 의미하고요. 나은 시력이란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잰 시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만약 나은 시력이 좋지 않아도 교정 시력이 1.0이라면 약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약시의 경우는 양쪽의 눈 시력 차이가 아주 큰 경우가 좀 많다고요? 네, 양쪽 눈의 시력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약시이거나 부동시일 수 있는데요. 아. 보통 본인 스스로 나 눈 짝눈이야라고 표현들 하시죠. 네. 제가 짝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부동시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약시가 있어 교정 시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하지만 교정 시력은 양안 각각 1.0인데 단순히 나은 시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부동시의 경우라면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성인에서 부동시의 정도가 크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에게서 부동시는 약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력 검사를 통해서 굴절 상태, 즉 근시인지 난시인지 원시인지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이가 약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소아약시 발생 비율,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생님?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근시는 13세 이하에서 56.5%, 고도근시는 2.8%의 비율로 발견되고 약시는 전체 연령대의 0.5에서 3.5%에서 발생할 수 있고 성인과 소아를 포함한 전체 약시 유병률은 2에서 2.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 약시 환자가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한 가지 원인이 있다기보다도 이전보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안과 검진을 적절하게 잘 받게 되면서 발견율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약시가 뭔지도 모르고 안과도 잘 없고 아파도 병원도 잘 안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눈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약시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해 소위 짝눈이 된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세 이하 어린이에서 약시의 절대수가 증가했다면은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약시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약시의 발견율이 증가해서 적절히 치료를 받아 교정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다행일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소아약시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약시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시로 인한 약시, 두 번째는 굴절 부등 약시로 양쪽 눈의 굴절 정도의 차이가 있어 생기는 약시입니다.
한쪽 눈은 잘 보이고 한쪽 눈은 심한 원시나 근시로 인해 잘 보이지 않을 때 잘 보이는 눈만 사용하고 잘 보이지 않는 눈은 사용하지 않아 약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각 차단 약시로 눈이 가려져서 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약시인데 네. 근육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어 힘을 잃는 것처럼 눈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저하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안과적인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약시인 기질 약시가 있습니다. 네. 시력 저하가 있으면서 위에서 언급한 약시를 일으킬 만한 눈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약시의 원인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시로 인한 약시, 말 그대로 사시 때문에 이제 약시가 생긴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소아에서 사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물이 누려보는 복시, 시축을 벗어난 눈을 사물의 인식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억제, 망막에 정확한 상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황반부의 주변에 맺힌 상을 뇌에서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상망막 대응, 중심 외 주시 등의 여러 가지 감각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시로 인한 시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시 안의 황반 기능이 억제되면 사시약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시로 인해 양측 눈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뇌에서는 우안과 좌안에서 받아들이는 상이 서로 달라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혼란을 막기 위해 한쪽에서 온 상을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억제된 눈은 계속 시력이 발달하지 않아 약시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가 사시가 의심된다면 안과에 가서 반드시 약시가 동반되어 있는지 검사를 시행하고 약시가 없다면 사시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만약 약시가 있다면 사시의 수술적 교정과 동시에 가림치료 및 안경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약시의 또 다른 원인이죠. 굴절 부등 약시에 대해서도 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흔히 이제 짝눈이라고 부르는 그 증상인 건가요, 선생님? 네, 굴절부등 약시는 근시보다 원시에게서 더욱 흔하게 나타나며 다른 약시와 달리 외견상 이상 소견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약시가 나타나는 주 원인이 뭐 근시, 원시, 난시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세 가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근시, 원시, 난시가 우리 아이들의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려주시죠. 물체의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게 근시, 물체의 상이 망막 뒤에 맺히는 것이 원시, 그리고 물체의 상이 번져 보이는 것이 난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흔한 소아안과 질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소아에서 근시 유병률은 점점 높아지고 근시의 발생 시기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근시가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고 20대 초반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완벽하게 근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근시 진행을 늦추어 고도 근시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도 근시가 되면 시신경이나 망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외상을 당했을 때 망막 박리 같은 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아 약시를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주요 증상들 좀 알려주시죠. 아직 어린 아이의 특성상 시력 측정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변동이 심합니다. 특히나 영아의 경우에는 검사 협조가 어렵고 증상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검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눈에만 약시가 있는 아이는 좋은 쪽의 눈으로만 사물을 보기 때문에 불편해 보이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화면에 보이는 사항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해당될 경우에는 안과를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6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오늘 주제가 성인 약시가 아니라 소아 약시거든요. 이 소아 약시는 어른들의 약시와 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소아의 약시와 성인의 약시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치료 시에 시력이 개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점입니다. 네. 약시는 보통 만 6에서 7세 전에 조기 발견해서 치료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시기가 어릴수록 치료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치료에 의해 약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9세 정도까지인데 물론 만 한 10살 정도까지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도 있지만 보통 만 10살이 넘어가게 되면 약시를 발견해도 그 치료 효과는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약시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만 3세 이후라면 어린이 누구나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질환이든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 약시 같은 경우는 그 치료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 이 약시 환자가 남성이 여성보다 2배나 좀 많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사시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약시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2017년에 해외 전열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학동기 대상군 전체 39,321명을 대상으로 약시 유병률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146명으로 0.73%였고 여자는 144명으로 0.75%를 보여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약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미리미리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보통 이제 몇 세 이전에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만 3세는 넘어야 숫자를 인지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만 3세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어도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만 3세 이전이라도 엄마와 시선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거나 이유 없이 넘어진다거나 자주 부딪힌다거나 물건을 정확히 집어내지 못한다거나 멀리서 엄마가 와도 잘 못 알아보다가 가까이 와야만이 엄마를 알아본다거나 아. 그러면 안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네. 물론 이 시기를 무심코 지나쳤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아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들의 관심과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약시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뭐 치료받기 전에 정확한 진단 중요하겠죠. 약시 진단 어떤 검사로 이루어질까요? 소아안과 검진은 소아안과 전문의, 소아안과 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검사, 굴절 검사, 조절 마비 검사, 사시 검사 등을 거치며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네.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검사 비용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약시다라고 진단이 받아졌다면 빠른 치료 들어가 봐야겠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약시의 치료는 눈에 정확한 상을 맺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경 착용이 기본인데요. 굴절 이상으로 인한 약시는 안경 착용만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눈에 시력 차이가 있는 부동시성 약시라면 안경을 착용하면서 좋은 눈을 가려서 약시가 심한 눈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가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시성 약시에서도 바로 보는 눈을 가려서 시축을 벗어난 눈을 사용하도록 가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가리는 방법과 시간은 어린이의 나이, 약시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는데 주로 패치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안경 착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괜히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쓰면은 더 시력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선생님? 시력이 나쁜데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의 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시각적 자극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시력이 발달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이의 시력이 잘 발달하지 않게 되는데 흔히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네네.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아, 안경을 쓰면 사물의 상이 선명해지고 시각적으로 자극을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병에 대한 오해들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바로잡아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보시죠. 시력은 유전된다. 그쵸. 보통 부모님 안경 쓰고 계시면 아이들 안경 많이 끼고 있고 유전이 되는 것도 같은데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 있다입니다. 세모. 시력이 나빠서 병원에 온 아이의 보호자가 흔히 물어보는 것이 시력의 유전 여부인데요. 나쁜 시력은 유전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눈이 나쁘다고 하면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 때문에 나은 시력이 나쁜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부모님이 심한 근시, 원시, 난시가 있으면 자녀도 이런 굴절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굴절 이상은 유전이 아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라식 수술을 하면 무조건 정상 시력으로 회복된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X. 라식과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하면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네. 하지만 굴절 교정 수술은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서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굴절 교정 수술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목표 시력은 수술 전에 안경을 썼을 때 나오는 최대 교정 시력과 같게 됩니다. 아. 어릴 때 시력 발달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약시가 있거나 각막 혼탁이나 망막 또는 시신경 질환으로 인해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해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도 볼까요? 시력 회복에 좋은 식품이 있다. 그쵸? 요새 눈 건강 관련해서 영양제도 많이 나오고, 뭐, 그와 관련된 식품들에 대한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답은 X입니다. X. 네. 시력 향상에 좋은 음식은 항상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눈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지만 그것을 섭취한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카로틴이나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가 부족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는 식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안과 전문의 박세영 선생님과 함께 소아 약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약시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좋은 실천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약시는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시력과 굴절 이상을 확인해 보는 것만이 약시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눈이 불편해지면 아이들의 생활 반경 또 패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미리 잘 관리해서 건강한 눈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박세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